릴 정비 교실 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릴 정비를 할 때 이 나사를 뭐 계속 많이 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꼭 여기에 보이는 이런 나사뿐만이 아니라 뭐 너트라든지 이제 몇 군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요. 릴을 정비할 때 케이스를 많이 열고 닫아야 되잖아요. 특히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런 나사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도 나사가 있죠. 그리고 뭐 이것도 옆에 사이드 플레이트를 풀기 위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기종도 있고요. 뭐 이런 일처럼 여기 또 여기 제가 지금 빼놨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안쪽을 보면은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여러 군데 그 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뭘 풀어야 되고 조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풀고 조일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릴을 뭐 뜯었다가 다시 정비하고 조였다가 이러다 보니까 몇 가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꼭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 릴 같은 경우는 잘 보십시오. 포커스를 좀 맞춰 볼게요. 예. 여기 나사 크기가 충분하지요. 지금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충분하고 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큰 나사로 또 큰 드라이버로 쉽게 조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나사를 뺐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러면 여기 원래 있던 나사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요겁니다. 요거를 여기다 넣고 한번 조여 볼게요. 여러분도 다 하시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조였습니다. 한번 더 가까이에서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여러분도 단박이 아실 텐데요. 요 나사의 요 끝부분과 요 옆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간격이 넓죠. 그죠? 충분하게 이 나사가 덮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릴을 사용할 때 이걸 몇 번 좀 세게 조였더니 이 나사가 이 케이스를 파고드는 거예요.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케이스는 재질이 이제 카본 재질이었던 겁니다. 이제 알루미늄이나 금속이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카본 재질이다 보니까 세게 조였을 때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집에 있던 나사를 가지고 다시 이제 조이는 이제 방법을 택했는데요. 어떤 나사였냐 하면 자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머리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조이기 시작한 거죠. 요걸 빼내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조여봤습니다. 조여봤더니 나사산이 딱 맞는 거였어요. 다행히 그런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나사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여봤더니 자 너무 세게 조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밀 드라이버라서 세게 조여도 그렇게 많이 강하게 조이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나사가 들어가는 구멍 요 가장자리에 정확히 딱 사이즈가 맞아서 딱 들어갔어요. 이때부터 아주 안정적으로 모든 나사가 잡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많이 닳았죠. 손이 닿는 부분이라서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원래 나사를 끼운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는 알루미늄이라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일단은 릴 케이스 재질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릴 케이스 재질을 잘 보시고 이 나사가 이 릴처럼
충분한 크기가 안 되면은요, 이게 혹시 이제 뭐 카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파고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바낙스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일 때는 세게 조이시면 안 됩니다. 릴을 이제 정비하실 때 뭐 저도 처음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모든 부분에서 나사를 조일 때 막 세게 조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손잡이가 좀 큰 그런 드라이버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일할 때 쓰는 그런 드라이버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끝이 좀 작고 뭐 정밀하다 그래서 손잡이가 굵은 걸로 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손잡이가 좀 작고 조그만 것들 있죠. 뭐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밀 드라이버도 충분하거든요. 정밀 드라이버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과도하게 조이지 않도록. 너무 세게 조이면은 나사가 흔히 말해서 뭐 빠가 난다 그러죠.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한 그런 제품들이라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조이지 않는다 하는 거고, 혹시라도 이런 경우처럼 나사의 그 머리 부분이 좀 작다 그럴 때는요, 특별히 더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세게 조이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요, 이제 예전에 이제 아브릴에서 많이 나왔던 현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미 깨져 있죠. 이건 예전 일이죠. 제가 산 일은 아니고 저도 어디서 물물교환으로 받았습니다만은 올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나사를 빼보면 원래 얘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나사를 조금이라도 뭐 더 돌리면요, 뭐 한 바퀴든 반 바퀴든 더 돌리면은 딱 하고 붙어 있던 게 부러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플라스틱 부분, 아까 이 릴도 마찬가지죠. 뭐 카본이지만은 그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흔들리지만 않겠구나 하는 정도에서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스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릴처럼 이렇게 깨집니다. 아니면 파고든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질을 많이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는 요 본체 부분도 카본으로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체에 이렇게 나사를, 이 부분은 보십시오. 본체에다 나사를 박잖아요. 이렇게 박을 때 이게 흔히 말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나사가 맛이 가는 거죠. 이제 빠가 난다 그러는데 이 적당한 용어가 뭘까요? 그 나사산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저가형인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특히 요 베이트리 같은 경우 양쪽 사이드 플레이트라 그러죠. 이쪽 부분은 카본이나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플라스틱이라 그래 버릴게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요걸 가지고 무게를 조절해야 되니까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정말 단단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건 옆에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뭐 콩케 같은 경우는 전체가 또 알루미늄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핸들 고정 너트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인데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흔히 말해서 이제 소켓 렌치죠. 예. 복살이라고 그러는 거, 흔히 말해서 복살이라고 그러죠. 그냥 쓰는 용어가 그렇죠. 이걸로 조이면은 아주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어쨌든 유격이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유격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일 때 여기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처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너무 드라이버가 작아서 이런 경우 이제 일자를 써야 되죠. 초창기에 좀 나왔던 릴들이 이렇게 부품들이 강하고 든든한가 봐요. 뭐 스테인레스나 이런 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유격은 있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유격이 있어도 이런 경우는 뭐 캡을 씌우고 이거 자체가 재질이 단단해서 큰 상관없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런 핸들 고정 너트가 뭐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를 여러분 튜닝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뭐 색깔 뭐 녹색, 빨간색, 노란색, 황금색 뭐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튜닝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게 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거를 사용하시는 걸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요,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최대한 빡빡하게 조인 다음에, 몽키 스패너를 조인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돌리면 오히려 옆에 있는 이런 부분이 안전하게 잘 보존돼서 기분 좋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과도하게 조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키 스피너 같은 경우도 조그만 거를 사용하시는 게 낫고요. 이런 경우도 이걸 잡아 가지고요, 이게 돌리면은 그냥 이 나사산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안전덮개를 이렇게 끼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나사를 또 잘 이렇게 고정시키면 되는데, 이 부분도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딱 조이시면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이트 릴이든 스피닝 릴이든 상관없이요, 어떤 릴이나 정말 그 적당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 모든 걸 적당히 조이셔야 됩니다. 세게 조이면 나중에 낭패를 일으킬 수 있다,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여러분이 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잘못하시면 정말 낭패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나사의 방향입니다. 이 이런 일반적인 뭐 나사의 방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너트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 릴하고 비교하자면, 제가 이제 분해했습니다. 옛날 릴이고요. 이 너트 부분이 이 바나스리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풀어서 열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또 열게 됐네요. 자, 보십시오.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려서 여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닫는 겁니다. 이렇게 닫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그런 뭐 너트의 그 잠금 방향이죠. 웬만하면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왼손 릴인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오른손 릴, 이 릴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왼쪽으로 풀고 오른쪽으로 잠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스타드랙이죠. 자, 여러분, 이 왼손 릴이라 그래도 앞으로 돌리면은 드랙이 잠기게 되고요, 뒤로 돌리면은 드랙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리면 어떻다는 겁니까? 드랙이 나사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잠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앞쪽이니까 왼쪽으로 돌리면 잠기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풀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손 핸들 릴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해요. 자,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린다.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릴 조립하실 때 왼손 핸들 릴 요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럴 때 스타드랙은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밑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잠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릴이 정말 오래돼 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이제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릴도 왼손 릴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스타드랙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핸들 고정 너트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시면 나사가 이렇게 돼 있죠. 방향이 이렇게요. 좀 과장해서 하자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 릴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왼손 릴이니까요. 그런데 위에 있는 나사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나사가 지금 너무 닳고 오래돼 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것도 이 나사산의 방향이 요 스타드랙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핸들 고정 너트를 잠그는 방향이 왼쪽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 고정 너트를 이제 고정을 시킬 때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정시켜야 된다고요?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같은 경우는 이 핸들 고정 너트도 그냥 일반적인 너트처럼 오른쪽으로 돌려서 고정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왼손 핸들 일일 경우에 왼쪽으로 돌려서 고정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 시마노 콘케가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 콘케 쓸 때, 여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핸들 쪽은 분명히 기억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핸들을 말씀드릴게요. 핸들 같은 경우도 여기를 보시면요, 좀 확대해 볼게요. 좀 포커스를 맞춰 볼까요? 이 경우에 요거는 왼쪽으로 풀고, 왼쪽으로 풀고 오른쪽으로 잠그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왼손 릴인데 그래요. 이 릴은 그냥 오른쪽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콘케를 좀 다룰 때 그걸 한번 보니까요, 핸들의 이 나사 방향이 이제 여기처럼요, 반대 방향인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풀리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콘케 같은 경우에 이거를 릴을 정비하거나 이제 핸들 로브에 있는 뭐 베어링을 교환하거나 이럴 때 여기를 나사산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혹시 요 왼나사인가 싶어가지고 왼쪽으로 돌리니까 열렸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왼나사로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깜짝 몰라가지고요, 막 열심히 막 세게 힘줘서 막 하다가 나사산이 망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릴을 정비하고 뭐 조이실 때요, 어느 한쪽 방향으로 좀 힘을 줘서 돌렸는데 안 열린다 혹은 뭐 안 조여진다 그러면은요,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꼭. 아니면 그게 설명서에 아예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이쪽은 왼나사다, 이쪽은 오른쪽 나사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타드랙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열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왼쪽 핸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뭐 손을 또 많이 손을 많이 대 가지고 좀 정밀하게 만든 일 같다 싶으면은요,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썼겠지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꼭 해보세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 경험이 있으니까요, 콩캐 같은 경우는 왼쪽은 다 왼나사입니다. 예, 왼나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릴을 정비할 때 이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나사들 중에는 오른 나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른 나사든지 오른쪽 너트라든지 뭐 오른쪽 볼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왼손 릴일 경우에, 왼손 핸들 릴일 경우에는 이 방향을 잘 보셔가지고 이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릴 정비하는데 좀 겁을 내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알아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